옥석 같은 모델들을 딱 찾아내면 그거야말로 가전제품을 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천했던 모델들로 구성해서 금액을 다 더해보면 지금 LG전자 공홈에서 아무 조건 없이 8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DM을 주시곤 하거든요. 근데 추려보니까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픈 매장이 가장 싼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주면서 판촉을 만들다 보니까 금액대가 조금 더 저렴한 건 맞습니다.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막 100만 원씩 차이 나냐? 그건 아닙니다. 오픈 매장이 싸긴 싼데 0.5% 쌉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 입주도 아니에요, 혼수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없으니까 오픈 매장을 가면 더 싼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혼수고 입주다 했을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오픈 매장을 찾아다녀서 수백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픈 매장에서 행사하는 게 5% 행사를 한다. 근데 일반 매장에서 혼수나 아파트 입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4.5% 내지 뭐 4%, 뭐 3.5%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5%냐 4.5%냐를 봤을 때 0.5%, 딱 5만 원의 금액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혼수 기준으로 이 정도의 금액 차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른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맞는 상담을 해주는 분한테 상담을 잘 받으면 일반 매장이 더 금액대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행사 매장을 무조건 가는 게 좋냐라는 질문에는 전 사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오픈 행사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랜드 오픈 행사가 있고요, 세단장 오픈 행사가 있고요, 리뉴얼 오픈 행사가 있고요, 오픈 1주년 행사가 있고요. 주변에서 오픈 행사를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 이런 조급한 마음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LG전자 공홈에서 오픈 행사 매장을 딱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은 매장이 오픈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오픈 행사 매장이 아닌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오픈 행사하는 매장에서 바로 계약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사람마다 또 얘기하는 게 또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진짜 팁을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나는 오픈 매장을 갈 거다 한다면 그랜드 오픈 매장을 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5% 행사는 그랜드 오픈 행사에 적용되는 거고요. 세단장, 리뉴얼, 오픈 1주년 이런 행사들은 오히려 혼수 혜택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참고하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결론적으로 많이 다녀보시고 나한테 맞는 상담이 뭔지 찾아보셔라. 그리고 오픈 매장을 제가 막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품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장에 방문해서 제품을 보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나한테 맞는 기능까지 된 상태에서 견적을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구매 프로세스라고 봤을 때, 오픈 매장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웨이팅도 있고 이렇거든요. 앉아서 상담 받는 게 제품에 대한 상담보다는 여기가 오픈 매장이라서 금액대가 좋습니다 하는 금액 부분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사는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상담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카드를 만들거나 뭐 결제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는 사야 되는구나,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픈 매장엔 고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매장에서 원래 근무하는 직원들로만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오는 직원들도 많은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 제품을 변경하거나 뭐 카드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담당 직원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내게 아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픈 매장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나한테 딱 맞는 필요한 제품이 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여러 매장 견적을 비교 중인데 어디가 싼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입니다. A라는 매장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는 모든 제품을 구독으로 넣었습니다. 이 B라는 매장에서는 그냥 구독이 아니라 선납 구독이라는 걸 통해서 또 견적을 냈다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먼저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독은 쉽게 렌탈의 개념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월 얼마씩 금액이 나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제품이 많아지고 금액대가 커지면 월 나가야 되는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선납구독이라고 해서 A라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의 금액을 30% 혹은 50% 혹은 일정 금액을 딱 비율을 나눠서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구독료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견적을 받았을 때 뭐가 나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은 일시불, 선납구독, 구독 순서로 금액이 점점 비싸지거든요.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견적을 비교해야 됩니다. 딱 3군데 매장만 가보세요. 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는지 다 들어본 다음에 일시불 구매든 구독이든 선납구독이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똑같이 견적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매니저가 어떻게 상담을 해주는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견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담하는지, 나한테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지에 따른 견적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번 정도 상담 받으면 이 사람 상담 좀 잘해주네, 이거 나한테 좀 맞겠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다 들어보시되 최종적으로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의 견적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째 질문은 행사가 오늘까지라는데 계약을 해야 하나요? 마음이 조급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 질문도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든 삼성이든 주말까지 하는 프로모션이 있고 월마다 하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끝나면 다음번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달까지 하는 A라는 행사가 끝났다? 그렇다면 9월에는 또 다른 행사를 하게 됩니다. 9월처럼 명절이 껴있다 하는 경우에는 뭐 한가위 대축제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행사는 계속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래도 명예대명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계약도 많이 해보고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또 견적 비교도 많이 도와드리고 해봤을 때 갑자기 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몇백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지금 행사가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불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내려간 걸로 다시 계약을 해도 되고요. 다른 매장이 더 싸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함을 갖고 이 얘기만 듣고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느낀 가전제품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풀옵션 모델에 좋은 거, 최신형 이런 거 저도 좋아하지만 이런 모델을 두고 얼마 정도 더 싸게 사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필요한 스펙의 가전을 또 어떻게 싸게 사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많은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 좋다라는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 이제 9년 차거든요. 제가 9년 전에 산 냉장고 같은 경우도 17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냉동 잘 되고 냉장 잘 되니까. 제가 뭐 얼음을 자동으로 얼려주는 기능이라던가 뭐 정수기 기능이라던가 후면에서 라이트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기능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꼭 굳이 높은 스펙의 제품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요즘에 가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액이 정말 비쌉니다. 뭐 1000만 원은 택도 없고 뭐 2000만 원 정도는 돼야 좀 좋은 거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기능이 다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또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최신형을 따지는 것보다 합리적인 제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럼 볼까요? 세탁기 필요하죠? 건조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식기세척기 있으면 편하고요. 요즘에 가스레인지 잘 안 쓰는 추세니까 인덕션 넣고 그리고 TV까지 했을 때 완전히 새로 나온 모델이 아니라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약간씩만 바뀌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옥석 같은 모델들을 딱 찾아내면 그거야말로 가전제품을 싸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끝나고 바로 건조가 되는 워시 콤보 같은 경우엔 기존에는 없었던 모델이다 보니까 아직 안정화가 좀 덜 돼서 기존 모델을 추천을 안 드리고 오히려 신형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워시타워는 나온 지가 이제 한참 됐고요.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기존 모델에서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모델을 구매를 하셔도 제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기능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금액은 지금 신모델보다 무려 한 200만 원 이상 저렴하거든요. 자동세제 투입이랑 트루스팀 기능 들어가 있는 모델이 26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델들을 구매하는 게 또 괜찮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 냉장의 기능이 막 확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내부의 소재가 바뀌고 안에 이제 수납하는 공간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조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음이 얼려지고 이런 옵션들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나는 그런 것까진 필요 없다, 딱 LG 포더 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200만 원이면 구매하거든요. 매장에서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덕션도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서 바뀐 거라곤 끓음 알림 기능, 그리고 제품의 색상,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모델 추천드린 거 70만 원대면 구매합니다.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12인용에서 그 내부의 수납 공간을 늘려서 14인용 만들고, 그리고 레일과 조명 바뀌었고,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내부에 본연의 기능인 트루스팀 기능이나 토네이도 세척 날개, 이런 기능들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매장에서 구매하는 모델 200만 원 이상 주는 것보다 120만 원이면 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 같은 경우도, 올레드 TV도 화질 좋은 거 다 알지만 금액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QNED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성비 TV로 말씀을 드렸는데 140만 원대에 75인치 구매 가능하고요. 86인치 200만 원이면 삽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했던 모델들로 구성해서 금액을 다 더해보면 지금 LG전자 공홈에서 아무 조건 없이 80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필요한 기능들은 다 챙겼는데 금액도 진짜 합리적이죠. 디자인으로 봤을 때 구형, 신형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싸게 사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요즘 잘 나왔다고 하는 LG 로봇 청소기 론이 딱 껴서 1000만 원이면 완전 풀세트로 구매하는 겁니다. 신형이 좋은 건 신형 사는 겁니다. 이 또한 당연히 비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제품 풀옵션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신모델을 찾기보단 본연의 기능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면 기존 모델을 구매해도 가전을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모델은 제가 아래에 다 남겨놓을게요.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해주셨던 질문과 가전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기존에도 뭐 한두 품목 살 때는 온라인, 다품으로 살 때는 오프라인, 그리고 어떤 채널에 가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싼 게 좋다, 신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산 거 1년만 지나면 구형됩니다. 구독자분께서 메일로 숨겨져 있는 가성비 모델 많이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컨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